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적분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총평이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쭉 하나씩 보고 있을 텐데, 미적분은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변화가 학생들이 봤을 때는 뭐 신유형 고난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출제 기조가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2021학년도 수능까지 수학 가형이라는 과목에서 미적분이 이제 메인이었잖아요. 굉장히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뭐 복잡하고 쉬운 문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최고난도 문항까지 쫙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결론부터 말하면 선택 과목스럽게 확실하게 수원 수투 공통 과목과는 다르게 선택 과목스럽게 오히려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가 형제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부분 해설 강의를 현역 고3이나 N수생들이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3 수능이 끝난 올해 이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듣는 것보다는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예비 수험생들이 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쌤은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번 수능 끝나고 쌤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쌤 한마디만 할게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항상 모든 과목을 모든 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게 가장 완벽한 상태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노력한 만큼 또는 조금 아쉬운 만큼 점수를 받았을 텐데,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뭐 아직도 수시 논술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점수가 나왔어도 이걸 가지고 정시에 이제 원서도 쓰고 정시 관련된 준비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도 이제 변했던 첫 해고요.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시험 본 것도 첫 해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대가 편입이 되면서 1600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근 10년 동안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수능은 이제 끝났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것에 정신줄을 딱 이게 잡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일단 문항 분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의 어떤 분석이나 변화하는 걸 같이 살펴보는 거는 예비 수험생들 위해서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할게요. 이제 총평 담당하시는 쌤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쌤은 좀만 더 미적분 얘기하면은, 예전의 미적분은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30번 문제. 그런데 올해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진행이 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30번 문제는 풀고 식 세우고 변형하고 뭐하고 해서 답을 딱 내는 건데, 이거 하고 요거 했는데 풀이가 끝인 거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웠냐면은 30번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습관처럼 포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30번을 틀려버리면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던 때가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다만 6월달이나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막 드래머틱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 이번 수능 문제 분석을 하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나왔던 미적분의 최고난도 문항이 각각 29, 30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30번 문제만 적분 이제 활용 문제로 나왔었고, 29번 문제는 오히려 도형 문제에서 보통 27, 8번 포지션에 있었던 문제가 약간은 물론 어려웠죠.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봤던 것보다는 약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냐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산 문제 중에서 몇 번이었죠? 잠깐만 선생님 좀 한번 볼게요.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뭐 23번 같은 계산 문제도 예전에 2점짜리 문제는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건 약간은 분자분모에 연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예상하건데
6월달, 9월달보다 3점짜리 틀린 학생들의 빈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한번 그죠? 이건 풀만 했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3점짜리 문제다 그냥 바로 확 풀 수 있는데 이 경우는 A의 2n-1, 2n 하면서 등비수를 통해서 짝수홀수 나눠가지고 하는 과정이 포함이 돼 있고 물론 이것도 이 덩어리를 하나의 등비수를 봐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학생들이 그게 그래서 시간 낭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26번은 이제 적분으로 고쳐서 푸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통 문제들 같은 경우 3점짜리 문제는 앞에 n분의 1이 그냥 끄집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살짝씩 변형을 해서 끄집어 나와야 돼서 한 3.5점 정도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27번이 3점짜리 문제인데 요 정도 문제가 과거에는 훨씬 더 심플하게 나왔거든요. 평면운동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중점을 잡고 미분하고 뭐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보다는 한 단계 정도 높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통 과목으로 치면 4점짜리에 준하는 문제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렇고 보통 이제 30번 최고난도 문항이 미분의 활용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28번 문제가 미분의 활용 나왔습니다. 미분의 활용 문제가 있고 극소의 개수니까 이제 극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소 값이 여러 개가 있나 봐. 그래서 삼각함수로 합성이 되어 있죠. 그죠? 삼각함수 합성된 형태의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었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2번 문제가 합성함수 관련된 미분의 활용 문제였었고 그죠? 네, 그래서 극소의 개수 구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스마트하게 푼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요거 보면서 거의 한 1분 안에 풀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스마트한 또는 선생님처럼 여유 있게 푸는 사람들이고 실전에서 수험생들이 28번에 도착을 하잖아. 어떤 상태야? 이미 정말 진이 다 빠져서 거의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도착을 하죠. 왜냐하면 앞에 뭐 20 몇 문제를 쫙 풀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벼운 호흡으로 좀 긴장을 안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에너지 소진이 다 돼가지고 평범한 내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같이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번 도형 문제는 근래에 나왔던 도형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야. 연산량은 좀 많고. 그런데 연산량이 많지만 이 극한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개수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식이 엄청 복잡해도 연산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렇죠? 이제 주관식 문제라는 게 관건인 거야.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앞에 개수 2를 빼먹거나 2분의 1 빼먹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30번 문제가 의외로 풀만했습니다. 의외로 풀만했고 역함수를 적분하는 형태의 문제는 사실 수투 수준에서도 학생들이 학습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GX가 아니라 G의 EX이기 때문에 치환 적분을 하는 게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 X, F 프라임 X를 보니까 나를 제발 부분 적분 해주세요. 이런 느낌 듭니까? 그래서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하는 실제로 수능에서 치환 적분, 부분 적분만으로 30번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근데 수능 당일날은 30번 문제가 대부분 미분의 활용 문제거나 적분 문제라 하더라도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이 계산에 살짝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메인이 아니었었는데 이 문제는 그게 메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평소보다는 살짝 낮지만 학생들이 뭐 정답률이 확 올라갔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잘 들으세요. 왜 수능에서 이 30번 문제가 평소보다 약간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오답률은 비슷할까?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예상이 됩니까? 당연하죠. 실전에 30번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한 2등급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30번이 보통 오답률 1등 아니면 2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90점대 이상으로 도약하는 학생들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단 문제가 쉬워도 요런 문제가 이렇게 쉬워졌다고 해서 쉽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2등급에서 1등급 근처인 학생도 마지막에 여기 도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풀만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항상 오답률이 높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를 단독 문제로 떼놓고 보면은 또 풀만한 경우들이 많고 이거는 내년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알지만 이를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 과정이 체화가 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시험, 전체적으로 이런 시험이었는데 3점짜리 문제가 계산 실수가 나올 만한 거리들이 좀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실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2점짜리 문제도 평소에는 3점짜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어려운 문제로 곤혹스러워서 학생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도 되고, 지금 해설 강의하는 시점이 수능에서 이제 가채점은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어쨌든 수능을 본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수능을 준비한 예비 수험생들, 변화하는 수능의 트렌드와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제대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알겠죠?